제임스, 사라, 마이크. 승무원 휴게실의 모든 동료들이 제게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15년 동안 중국 노선만 담당하다가 드디어 일본 노선으로 옮긴다고요. 케이크 위엔 컨그레처레이션즈 안요 재퍼니즈 루트. 글씨가 반짝였죠. 에밀리, 드디어 내 꿈을 이루게 됐네. 이제 진짜 아시아를 경험하게 될 거야. 나리타 공항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걸? 축하는 고작 하루도 가지 못했어요. 미스 윌슨, 베이징 노선이 폐쇄되어 인천 LA 노선으로 배정되셨습니다. 수석퍼서의 말에 휴게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실수로 케이크 접시를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제 가슴에 콕 박혔죠. 제 얼굴에서 웃음이 싹 가셨어요.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니. 10년간 제가 보아온 아시아 비행에서 한국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갑작스러운 베이징 노선 폐쇄는 15년 동안 쌓아온 제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베이징에는 제 제2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호텔 프론트의 메이링, 제가 단골로 가던 마사지샵의 리나 줌마, 그리고 공항 라운지의 직원들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제게 진짜 중국을 보여줬어요. 특히 메이링과는 매달 한 번씩 베이징 후통의 작은 찻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중국의 빠른 발전, 새로 생기는 고층 빌딩들, 넓어지는 지하철 노선. 변화하는 중국을 그녀를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중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도 다 그녀 덕분이었죠. 에밀리, 이제 더 이상 못 만나는 거예요? 메이링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메이링.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한국은 좀 걱정되네요. 거기는 중국만큼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리나 줌마는 제게 말차를 선물했어요. 다음에 올 때까지 이거라도 마시면서 우리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시 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익숙한 베이징을 뒤로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서울로 향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죠. 그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작고 덜 발전된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승무원 게시판에서 본 한국 관련 글들은 제 불안을 더 키웠죠. 한국 승객들은 기내식을 까다롭게 골라요. 비행 중에 복도에서 단체로 스트레칭을 해요.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글들 대부분이 중국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과 혼동한 거더라고요. 아시아에 대한 미국 승무원들의 이해가 이렇게나 부족했다니.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델타항공 LA 지점의 수석퍼서는 제게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라며 웃었지만 당시 저는 그 말이 그저 공허한 위로로만 들렸어요. LA 공항에서 마지막 중국 노선 비행을 마치고 처음으로 인천행 비행을 준비하던 날. 저는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에밀리,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동료들이 묻자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일단 한번 가봐야죠. 그날 밤 LA 호텔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난 정말 이 결정이 맞는 걸까? 15년간의 경력을 걸고 전혀 모르는 나라로 가는 게. 게다가 한국이라니.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불빛들이 제 불안한 마음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이면 저는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야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편견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들어섰을 때 저는 창 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이게 정말 인천공항이라고요? 활주로에 접근하면서 보이는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첨단터미널, 마치 미래도시처럼 반짝이는 야경. 제가 상상했던 작은 시골 공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더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어요.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본 무인 제설차들의 움직임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베이징에서 10년을 근무하면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에밀리, 저기 봐요. 자율주행 제설차예요. 옆자리의 신입 승무원이 저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반짝이는 내리석, 탁 트인 실내. 그리고 놀랍게도 실내 공기는 비행기 안보다 더 쾌적했죠. 승무원 전용 입국 심사장을 찾아가는 길에 길을 잃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인천공항의 스마트 시스템을 경험했어요.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안내 로봇이더라고요. Welcome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ow may I help you? 완벽한 영어로 말하는 로봇 앞에서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입국 심사는 더 충격적이었죠. 베이징에서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선 몇 초면 끝났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 여권을 대고 지문만 찍으니 끝이더라고요. 화장실에 들렀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본 어떤 호텔 화장실보다 깨끗했어요.
매 시간 청소 담당자의 이름과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고 비데는 기본, 심지어 샤워부스까지 있었죠. 이게 공항 맞나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네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본 전광판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실시간으로 내 짐이 어느 벨트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덕분에 20분 만에 모든 수화물을 찾을 수 있었죠. 베이징에서는 보통 1시간은 기다려야 했는데 공항을 나서면서 본 버스 정류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심지어 빈자리 수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추운 날씨였는데 정류장은 따뜻하게 난방이 되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됐어요. 호텔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 탑승했을 때 저는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 ACI 평가에서 2005년부터 무려 18년 연속으로 세계 공항 서비스 1위를 차지했더군요. 제가 주로 이용하던 베이징 서우드 공항은 10위권 밖이었어요.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 맞나?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대교를 건너면서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문득 깨달았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긴 비행 후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호텔 근처를 걸어보기로 했죠. 그때 제가 발견한 건 CU라는 편의점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상큼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어서 오세요. 미국의 편의점이었다면 무뚝뚝한 표정의 직원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라면 코너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와서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매운 걸 잘 드시나요? 매운 걸 잘 못 먹는다고 하자 순한 맛 라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라면 끓이는 방법까지 영어로 알려주셨어요. 계산할 때는 더 놀라웠어요. 제 앞에 손님이 휴대폰을 한번 대더니 결제가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카드를 꺼냈는데 직원분이 저도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며 삼성페이 설정하는 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거리는 여전히 밝고 안전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 시간에도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죠. 누군가를 경계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늦은 시간에 호텔방으로 돌아오는데도 거리는 너무나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어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살인율이 10만 명당 0.9명으로 최저 수준이더군요. 미국의 5.0명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죠.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조식 대신 현지 식당을 찾아 나섰어요. 구글맵으로 검색하다가 발견한 순댕이네라는 작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장님은 바로 영어로 된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어요. 사장님의 추천으로 설렁탕을 주문했는데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고기, 거기에 마늘과 파를 넣어 먹으니 그야말로 환상이었죠. 놀라웠던 건 반찬이에요. 주문한 건 설렁탕 하나뿐인데 테이블에는 1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깔렸어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멸치. 하나같이 정성스럽게 만든 게 느껴졌죠. 사장님은 제가 반찬을 맛있게 먹는 걸 보시고는 계속 리필해 주셨어요. 추가 비용을 걱정했는데 이게 다 기본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놀랐어요. 계산대 옆에 보니 뉴스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더라고요. 2023년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니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가 93.7%나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게 10,000원도 안 된다니. 벽면의 뉴스 기사가 너무 이해가 됐죠. 그날 오후 저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죠. 깨끗한 건 기본이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데다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벽면 스크린도어에 날씨 정보, 열차 도착 시간은 물론 역 주변 버스 정보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열차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아서 화상통화도 가능했어요. 서울 지하철의 정시 운행률이 99.9%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제가 살던 LA의 지하철은 80%대인데 게다가 한국의 고속철도는 시속 305km로 달린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이었어요. 역사 안에 있는 재활용 자판기에 페트병을 넣으니까 자동으로 인식해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거리가 깨끗한 게 당연하더라고요. 저녁에는 동료 승무원들과 삼겹살 집에 갔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나온 반찬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고기를 구워주시는 서비스는 물론이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었어요.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저희 쪽으로 건배를 제안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소주잔을 부딪히며 오늘 힘들었죠. 고생하셨어요 라며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이틀 만에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고도로 발달된 기술, 깔끔한 도시 환경, 친절한 시민들. 이게 제가 알던 한국이 맞나요? 첨단 기술도 놀랍지만 그 모든 게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문득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리나 줌마가 건네준 말차. 이제는 그 말차 대신 이곳의 커피를 마시며 한국을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제가 세 번째 인천-LA 노선을 비행할 때쯤에는 제가 먼저 다른 승무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달라.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나라야. 도시는 깨끗하고 안전해. 모든 게 빨라. 영어로 의사소통도 충분히 가능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죠. 한국은 제가 경험한 나라 중 가장 효율적이고 친절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15년간의 승무원 생활 동안 이렇게 완벽한 나라는 처음이라고요. 다시 LA로 향하는 비행 중이었어요. 갑자기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요.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에서 이건 꽤 심각한 문제죠. 승객 대부분은 개인 디바이스로 전환했지만 문제는 70대 노부부였어요.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마침 20열에 앉아 계시던 한국인 승객 한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기 제가 삼성전자 엔지니어링 팀에서 일하는데 혹시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항공사 정책상 승객이 기내 시스템을 만지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건네주신 명함을 보니 삼성전자 항공전자 시스템팀 수석 연구원이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삼성전자 제품이었거든요. 기장님과 상의 후 특별히 승인을 받아 그분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분은 노트북을 꺼내더니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해 주셨는데 메인 서버의 방열 문제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운됐다는 거였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노트북에서 무언가를 빠르게 코딩하시더니 임시 패치 파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비행기 시스템을 안전하게 재부팅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죠. 덕분에 15분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이 취한 그 다음 행동이에요. 노부부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시스템 사용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착륙 1시간 전 그분은 A 사용지 3장 분량의 매뉴얼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주신 거죠. 게다가 본사기술팀 담당자 연락처까지 적어주셨어요.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이런 게 바로 제가 발견한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전문성, 그리고 그것을 나누려는 배려심까지. 그분은 자신의 시간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셨고 덕분에 저희는 값진 교훈을 배웠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더 자세히 찾아보게 됐어요. 알고 보니 저희가 쓰는 항공기 부품의 상당수가 한국산이더라고요. 객실 내 LED 조명부터 비행 제어 시스템의 주요 반도체까지. 제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주 인천-LA 노선을 비행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한국의 홍보대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신입 승무원 교육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아시아 노선 경험담을 발표하게 됐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죠. 윌슨 선배님, 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정말 중국보다 나은가요? 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나는 그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슬라이드에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인천공항의 자율주행 터미널 열차, 강남역 한복판의 AI 횡단보도 자율주행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 신입들의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죠. 이제 한국에선 지문 인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요. 심지어 홍채 인식 결제도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더군요. 한 신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는 중국 노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전혀요. 오히려 저는 지금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강의실이 술렁였죠. 실은 제가 서울에 집을 계약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매일 밤 서울에서 자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얼마나 편리한지 설명했어요. 배달의 민족으로 새벽에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병원 예약부터 처방약 배달까지 모바일로 가능하다는 말에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제 생활 패턴이에요. LA에서 늘 차를 끌고 다녔는데 이젠 대중교통이 더 편해요.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한밤중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특히 강조한 건 안전에 관한 거였어요. 여러분, LA에서 새벽 2시에 혼자 걸어본 적 있나요? 한국에선 그게 가능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얼굴 인식으로 출입하고 엘리베이터까지 자동으로 호출돼요. 더 놀라운 건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질문이 쏟아졌어요. 연어는 어떻게 하냐고, 문화 차이는 없냐고. 처음에는 저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파파고라는 앱 하나로 모든 게 해결돼요. 게다가 요즘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이 상상 이상이에요. 문화 차이요? 오히려 그게 매력적이에요. 정이 있거든요. 신입들에게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끊임없이 반찬을 리필해 주시고 단골이라고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최첨단 빌딩 옆에 한옥이 있고 인공지능 로봇이 있는 식당에서 전통 한식을 먹을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신입이 다가왔어요. 선배님, 저도 한국 노선 지원하고 싶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전 웃으며 대답했죠. 한 가지만 기억해요. 한국은 당신의 모든 편견을 깨뜨릴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인천행 비행을 기다려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대교의 야경은 여전히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죠.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제가 찾던 제2의 고향이 여기 한국에 있다는 걸. 메이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에밀리, 다음 달에 한국 여행 가기로 했어요. 당신 말대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전 답장을 보냈어요. 메이링 준비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며칠 전 메이링과 함께 한국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LA에서 온 제가 한국을 안내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에밀리, 정말 이게 당신이 말한 그 한국이에요? 메이링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청계천 양옆으로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 만드는 야경을 보며 걷다가 문득 골목으로 들었었죠. 현대적인 빌딩 사이로 나타난 전통 한옥들과 거리의 포장마차. 메이링은 계속해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여기가 바로 내가 말했던 한국이야. 최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한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와 오뎅을 시켰어요. 메이링은 처음에는 거리의 포장마차를 의심스러워했지만 뜨끈한 오뎅 국물을 한 입 먹더니 표정이 밝아졌죠. 이런 풍경이 베이징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이야기,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감동적인 순간들. 메이링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은 새벽 찜질방부터 시작해서 한강공원에서의 피크닉, 북촌 한옥마을 산책, 그리고 남산타워까지. 하루 종일 서울을 누볐죠. 저녁에는 제가 단골로 가는 삼겹살집으로 갔어요. 에밀리, 이제 알겠어요. 왜 당신이 한국의 매력에 빠졌는지. 고기를 구워주시는 사장님의 친절에, 옆 테이블에서 건네주신 소주 한 잔에 메이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기는 정말 특별한 나라네요. 에밀리,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편견도 깨졌어요. 다음에는 제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어요. 귀국하기 전날 메이링이 제게 말했어요. 인천공항으로 그녀를 배웅하면서 문득 1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처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들도 언젠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저는 매일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한 나라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세상은 얼마나 더 넓어지는지를.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사람들은 이제 제게 물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아요? 전 이렇게 대답하죠. 직접 와보세요. 당신의 인생도 바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델타항공의 승무원 에밀리의 특별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들려드렸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매력을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